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와, 진짜 시장 기세가 무섭습니다. 코스피가 2026년 들어서서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4,800을 문턱에 앞두고 있고 상징적인 레벨인 5,000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보통 국장에서 순환매라 하면 애널리스트 코멘트처럼 번갈아 가면서 얻어 터지는 그런 장세 정도로 취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번갈아 가면서 지수 레벨업을 견인하는 성격으로 변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어찌 보면 공평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엇박자를 타면 소외감이 더 심화될 수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단순히 주가 레벨만 보고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주도 업종 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음 턴을 노리는 것도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도 업종이라 하면 반도체, 조선, 방산, 또 자동차까지 포함되겠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면서 기간 조정이라는 표현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빅테크 기업들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 M7 실적을 한번 복귀해 보면 실적 발표 전부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단순히 많이 오른 데에 대한 차익 욕구인지 아니면 버블 또 너무 높아진 눈높이에 대한 불안인지 원인을 딱 한 가지로 특정하긴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심도 조금은 눈치를 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에도 아침은 밝았고 모닝콜은 울렸네요. 일어나서 썰점플러 가보시죠. 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너무 바빠고 그냥 예. 춥고 미세먼지도 많고 그냥 맞아요. 시장 같네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늘 또 출근길에는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마스크 챙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같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제일 답답한 부분 아마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보신 많은 분들은 TSMC 실적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우리 실적도 이 정도 기대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빅테크 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TSMC보다는 빅테크 영향이 크잖아요. 어떻게 또 실적 기점으로 거품 논란이 일진 않을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거품을 맞출 수 있을까요? 항상 시장의 급락이라든지 폭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리만 사태가 발생됐을 때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맞췄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사실 맞추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봐요. 하나만 예를 들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주식이 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이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러스로 이제 증시가 급락을 2010년도에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건 최초거든요. 인류 역사상 최초인데, 코로나 말씀. 네, 코로나 네. 말씀인 건데 그 최초인데 그걸 맞추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위험하다고 좀 판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다 찾아봤거든요.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이 없다라는 게 다 한결같은 의견이었어요. 근데 증시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장기가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비대면이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이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맞춰야 되는 게 저희 일이지만은 항상 예상했던 폭락이나 이런 부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불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예를 들게 되면은 그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 이유가 저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예를 부실 네, 정도로. 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AI 얘기할 때 엔비디아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하는데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상승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2022년 10월 달부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이제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 모건스탠리 반도체 애널이 그 조셉 무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반도체 방향성 제일 잘 맞추거든요. 맞추는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48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냈었어요. 네. 그러면서 미국 쪽 탑픽은 엔비디아를 제시했었고 아시아 최선호주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그리고 TSMC를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맞잖아요. 그 얘기가 맞는데 그때 당시 엔비디아 주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모를걸요? 이 질문하니까 아무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두 자릿수였나요? 10달러. 와. 근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200달러 이상 갔잖아요. 네. 그러면 단순히 20배 갔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액면 분할을 하기 이전 주가를 보게 되면 2,000달러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10달러가 2,000달러 간 거죠. 그럼 200배 간 거잖아요. 200배네요. 그러면 당연히 걱정되지 않을까요?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거품론에 대한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는데 네. 그래서 저는 거품론이라기보다는 저는 걱정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를 들게 되면은 2021년도 그리고 2023년도 그때 한참 2차 전지가 호황이었다가 꺾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품이었나요? 아니잖아요. 2024년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공학도만큼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공학도라고 하더라도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분들도 맞추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그렇죠. 산업은 계속 갈 예. 건데 중요한 건 이전에 30%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은 20%, 15%로 이제 그쵸. 줄어들게 될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아마 이제 AI 정점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아마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을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어제 발표된 TSM 실적도 보게 되면은 네. 아직까지 그런 걱정을 할 만한 부분들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AI 관련돼 가지고 바라보는 종목들의 어떤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필두에서 빅테크 물론 지금 빅테크가 가긴 가지만 그쪽으로 봤었다가 이제는 어느 쪽에 가냐면은 인텔, 뭐 메모리 쪽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아, 마이크론. 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마이크론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갔냐면은 예. 램리서치 같은 이제 장비 업체들. 어. 그러니까 AI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어느 쪽을 돌보느냐에 따라서 IT 섹터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발생이 네. 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AI가 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화면을 보면 이제 젠슨왕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이제 엔비디아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회사가 소위 말하는 AI 가속기를 만들게 되면서 누가 돈을 벌었죠? 마이크론이란지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업체들이 돈을 벌게 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어디가 돈을 벌까요? 그 반도체 아랫판에. 장비, 그죠?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 그렇죠. 아, 지금 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시점이 거품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것은 거품이 아니다. 지나고 봐야 안다라는 거랑 네. 이제 궤를 같이 하는데 계속 말씀 중에 걸리는 포인트는 이미 많이 올라서 네. 걱정론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많이 높습니까? 낮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낮다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사님 같으시면은 지금 보유를 안 하고 계시다면 네네. 지금 손을 안 내미시겠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최근에 약간은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24조 뭐 네. 115조 얘기 나오게 되면서 20만 원 이제 1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 근접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0만 원이 넘게 되면서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5만 원이면 네. 눈이 별로 안 남았네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기억력이 좀 이제 기억력이 좀 이제 흐려져가는 흐려진 게 게. 과거에 또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언젠지는 또 이제 제가 퀴즈 내면은 또 아마 98,000 다음 소식 같은데 원대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말고. 2023년도에 에코프로 아. 그때 150만 원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때 방송 가면은 무슨 질문 제일 많이 들었냐면은 에코프로 얼마까지 가요? 얼마까지 갈까?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그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2023년도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은 2023년도 2월 달에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79만 원 부근에서 한 3개월 정도 행보 보였다가 그 이후에 80만 원 돌파되게 되면서 15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 패턴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예. 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최근에 반도체가 좀 조정을 보이는데 이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상승이 나올 건데 그 재상승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만약에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 만약에 예. 이번에 그 상승으로 인해 그때 당시 에코프로도 7월 달에 150만 원까지 가파른 상승 나오게 되면서 그 이후도 상승세가 좀 네. 주춤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비슷한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5,000포인트도 이번 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네. 10월 달에 지수가 20%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번 달에 8%만 더 올라가면 20%예요. 그렇죠.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2차 전지랑 반도체를 좀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렇죠? 이익이 같이 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 지금 엔비디아도 HBM4 사양을 상향 조정하게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 있죠. 로직 다이 측면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유리하고 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에서도 만년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텀은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게 증권사들의 이제 한 목소리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거를 혼자 하느냐 아니면 같이 하느냐 이 문제겠죠. 네. 어쩔 때는 이제 같이 할 때 시너지가 나겠지만은 어쩔 때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혼자 이걸 다 처리하는 게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바라봤을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로직 다이를 진행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파운드리 자회사가 있지만은 그 회사에 아직까지 맡길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TSMC에 맡기겠죠. TSMC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단 공정 속에서 재빠른 어떤 그 전략의 그 설계 수정이라든지 그리고 공정의 전환이 이런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TSMC가 바라봤을 때 물론 그런 공정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빅테크 쪽에는 이런 기업들 쪽으로 어느 쪽으로 이제 더 이제 손을 내밀고 도와줬을 때 지금의 수익성이 유지될까라는 부분들을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은 네. 단연 애플도 아닐 거고요. 퀄컴도 아닐 거거든요. 지금은 엔비디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물론 그 TSMC 매출에서 엔비디아와 애플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애플 어떤 그 비중도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렌드가 뭐냐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드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투톱은 한 번 더 이제 기회는 줄 거지만 네네. 그때가 좀 꺾이고 나면은 우리가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정리가 됐고 말씀해주셨던 뉴욕 증시에서 램 리서치라든지 네. 이런 장비주들에 다시 매기가 간다는 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인데 네. 기판주가 딱 유일하게 안 네네. 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왜 안 가요? 했더니 구리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로 뭐 코리아 서킷은 조금 예배긴 하지만 뭐 심텍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저희 어제 탑픽으로 이스페타시스 들었었거든요. 네. 또 가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고밸류란 말도 있고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판. 사실 최근에 기판의 주가가 가지 못했던 이유가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리 가격이라든지 금 가격, 그러니까 기판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인 그 구리와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거를 납품 단가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주가가 못 간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보게 되면서 아 이래서 못 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판주에 관심이 그렇게 사실 없었어요. 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른 기판주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퍼가 낮아요. 낮아요. 싸죠.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대덕성자 대비해서 네. 그거 낮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그 브로드컴 쪽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신규 매출자 확보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다른 연유가 있다 보니까 네. 차별점이 나왔는데 어제 상승이 나온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이 골드만삭스가 이제 대만 기술주에 대해서 그때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CCL 전 모델에서 이 ASP 인상 추이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BT라든지 ABF 기판에 대해서 가격 인상이 4분기에서 또 1분기까지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BT가 가이던스가 올라가겠네. 네, 그렇죠. BT가 뭐냐면 다층 PCB, 그러니까 적층 PCB. MLB인가요? 네, 그런 거죠. 그런 네. 거라고 보시면 되고 ABF 기판은 소위 말하는 FCBJ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FCBJ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죠? 대덕전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스페타시잖아요. 네. BT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영향으로 제가 봤을 땐 주가가 어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결론은 골드만삭스 리포트 효과로 인해서 일단 올라간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됐었던 납품 단가를 이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 수익성의 우려감들을 얼마만큼 이제 해소시켜주냐.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CCL, PCB 얘기 다 나왔으니까 두산도 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기판주 가이던스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상승의 전제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 좀 해소가 된 듯 보입니다.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네. 그룹주 파티였어요. 사실 어제만은 아니죠. 뭐 지금 하나에서 시작해서 포스코, 현대차 돌아가면서 그죠. 그룹 총수들 참 부럽네요. 자, 포스코 그룹주는 어떻게 센티멘트의 차원입니까? 아니면 철강 업황 회복의 기대감으로 보십니까? 철강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철강은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포스코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는 이제 철강주로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그다음에 그 철강 이슈가 있나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뭐 GS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뭐 엠텍이나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 다 철강이 메인이잖아요. 그죠? 철강이 근데 왜 메인인데 올랐죠, 그럼? 메인인데 지금 근데 포스코는 이제 그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철강 물론 철강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철강보다는 이제 소재인가? 2차전지 부분을 보지 않을까요? 예, 소재도 그리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포스코 엠텍하고 포스코 이런 것들 그리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래스카 관련돼서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른 부분들이 있고. 근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리튬을 포함한 핵심 광물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포스코 자회사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데 살짝 이 부분을 보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그냥 센티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근에 포스코가 오른 부분들, 포스코 부채임이 오른 부분들은 네. 최근에 이제 리튬을 포함한 니켈이라든지 이쪽 이제 맞아요. 2차전지 핵심 광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중국의 이제 탄산염수 소물 가격 보게 되면은 최근에 거의 뭐 가파르게 급등 나오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포스코가 이제 리튬 사업도 진행하고 리튬 염호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니켈 재련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연관성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가 오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사님은 2차 전지 투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고 좀 봐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을 보고 투자한다라면 2차 전지가 정말 아. 그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재미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길게 봐야 돼요. 네, 적어도 2차 전지 물리신 분들이란지 2차 전지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긴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네. 지금 핵심 광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네. 반영이 될 거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기다리면 된다라고 봐요. 이번 주만 2차 전지 투자 의견 변경 2표 받았습니다. 근데 시계열이 아, 또 조금 있나요? 달라요. 네, 중심은 짧게 트레이딩도 있고요. 네. 이번에 우리 이사님은 조금 긴 시계열에서. 그러면은 지주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하나가 연일 신고가입니다. 뭐 갤러리아는 상한가니까 두말할 게 없죠. 근데 효성도 급등하고 저희가 네. 다음 타자로 어제 말씀드렸던 게 효성이랑 두산이었는데 효성 보냈어요. 이번 텀 어딥니까? 두산일까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오너가 지분이 많아요. 아, 오늘 네, 지분이요? 오늘 지분이 많아요. 그 이제 하나의 김성희 회장님이 이제 바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삼세 경영을 자녀들한테 분리를 안정적으로 빨리빨리 이걸 해주죠. 줘야 되는데라는 이제 걱정이 될 거거든요. 아우, 왜냐하면은 좋네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상법 개정안 요 영향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노란폭도법도 그렇고 상법 개정안 1차, 2차, 이제 3차까지 다 이제 시행이 될 거거든요. 예. 그 이전에 이제 그룹 오너들이 해야 될 건 아마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안정적으로 이제 승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눈에 띄는 기업이 HD 현대. 아, HD 현대요. 여기 또 이제 정몽준 회장님이 정기선 회장님 쪽으로 이제 많이 들고 계세요. 또 줘야 되겠죠. 지금 HD 현대가 이제 그룹을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HD 현대 지분을 지금 이제 정몽준 회장이 이제 26%? 갑자기 수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25% 아마 25% 이상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20% 이상이면, 그죠. 네. 이 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기전 회장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이 HD 현대를 말씀드리는데 HD 현대 외에도 오너일가의 지분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하나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기업들이 그런 현상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좋습니다. 다음 타자 HD 현대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막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현대차가 다 잘 갔잖아요. 그룹주가. 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현대 제철, 뭐 현대 로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철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패스인 것 같고 네. 로템일까요? 거기는? 그냥 코멘트만 주세요. 짧게. 현대 로템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려야죠. 현대차 그룹주에서 키 맞추기 정도요. 뭐 자체적인 방산 모멘트도 있지만, 네네. 네. 현대 뭐. 노템이 방산 말고도 그 최근에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다른 거 로봇이었나요? 네. 모멘텀이 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부가적인 게 있어서 네. 어쨌든 긍정적으로 그러면. 그리고 방산 쪽만 보더라도 올해 기대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딴 거 필요 없이 루마니아 있잖아요. 신규 전차 사업 진행하는데 거기 또 300대거든요. 그거 잡아오게 되면은 아마 그 시너지 효과 저는 클 거라고도 봐요. 중동의 플러스 알파로 루마니아. 네, 좋습니다. 막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팁을 넣어봤네요. 끝으로는 로봇인데요. 로봇은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겨울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끄트머리다 했던 게 딱 CES 전까지였거든요. 근데 CES 지나고 나니까 아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결국에 뉴로메카가 쏘아올린 공이 어제는 또 엔젤 로보틱스로 간 것 같거든요. 여기 또 다음 기업이 어딘지 궁금해요. 저희는 막 두산 로보, 유일 로보 이쪽을 봤었는데 삼성, LG 역시 로봇이 메인인 건가요? 제가 질문 파악을 잘못했네요. 그 어저께 엔젤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상승한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우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하고 엔젤 로보틱스 차트가 비슷해요. 기술적으로. 최근에 횡보쭉,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횡보쭉 하다가 어제 급등 나온 게 둘 다 비슷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우 로보틱스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올해는 그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이제 로봇 제조 쪽으로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로봇의 어떤 시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이제 그 행정명령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 나기 전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의 시세가 단기적으로 끝이 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게 이제 어느 시점으로 잡으면 되냐면 그 상무부가 이제 그 로봇 산업 같은 경우도 안보 관련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보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가 빨라도 한 3월 달? 3월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후로 일단은 맞출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로봇이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행정명 서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로봇 제조도 이제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현지 법인이 있는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 로보틱스도 물론 상승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좀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부품단도 순환매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탑픽을 여쭤보기보다는 한 주씩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우리 다음 주 만나 뵙기 전까지 어떤 기업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액추에이터 기업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가 현대차 향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향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아지넥스텍, SPG. 그 삼성전자가 B2C를 완전 접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가정 로봇 보필을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기술적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됐었는데 아예 접어버렸거든요. 줘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완전 B2B 쪽으로 전환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쪽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을 다 바라보는데 안 하게 되면 도태가 되거든요. 그럼 어떤 부품주? 삼성전자 라인. 삼성전자 보게 되면 이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이제 부품 공급 이슈가 있는 KG 바텍 봐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제 이렌시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지금 로봇 섹터 내에서 뭐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 좀 주목해 볼까요? 오늘 포인트도 여전히 순환매죠. 계속해서 돌고 시세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조선에너지 방산 같은 것들이 다시 돌지에 대한 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수는 아마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고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달만 하도 코스피가 12%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8%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이 매도가 나와도 지금은 이제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시장을 올려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을 잘 즐길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잘 선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마지막 주까지 순환매가 진짜 강력하네요. 그죠? 말씀을 여러 가지 종목과 섹터를 들었으니까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